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채무는 상대적으로 적고 자살 징후가 없다면 조명 및 안전시설의 미흡으로 자동차에 탄 채 바다에 익사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20나 2001-095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5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2년 뒤 익사하여 백골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하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중복되므로 생략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해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성이란 외부적 요인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모두 증명할 책임이 있고 반면에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증 등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단 그러므로 수익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일반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다면 이른 사고의 우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히 증명하여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쟁점,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선착장에서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익사한 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명시설이 없으므로 어두운 밤에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망인의 운전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재발성 우울장애로 통원치료 수십 차례 받은 것만으로는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질병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피고의 증명에 의하여도 객관적 정황상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가능한 사고라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우발성,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이른 증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불리한 정황, 망인은 보험가입 이전에 약 8년간 양극성 청동장애 등으로 수십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전주에 장례식장에 간다고 집을 나선 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라는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망인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며 300만원 때문에 사기 혐의로 기소당하였고 사망 이후 부채는 4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전주에 들르지 않고 다이렉트로 차량으로 5시간 동안 목포에 도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유리한 정황,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시점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주의 정황실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은 의사에게 자살 위험성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원단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그 외에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도 얻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친구 부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당시의 상황, 부부 사이에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집을 나선 후 원고 A에게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였다 하여 이를 곧바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들은 두 번째 경찰서 진술에 직접 행선지를 들은 적이 없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의 나이와 두 번째 진술을 하던 시점이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목포의 장례식장을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명시설이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선착장 부근에서 야간에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망인이 야간에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과실로 바다에 추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에 자살을 계획하는 유서나 기타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없으며 바닷속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촬영하는 CCTV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살을 할 만한 동기나 원인은 더 이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쟁점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 주장, 즉 보험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상해사망 보험과 무관한 보험들이 다수 있고 그 가입 시기는 특정 시기로 집중되지 않은 점, 원단 수입업체 운영과 다가구 주택 임대소득으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 망인이 보험계약 이전에 상당기간 양극수 정동장애 내지 재발성 우울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고지 의무 위반과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망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 주장, 망인의 고지 위반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정신병력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발생할 의도로 정신병력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판례 지적. 부상법은 고증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권도 함께 상실하고 만일 이미 행사하였다면 그 효력은 없으나 현 상법은 고지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해지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고, 만일 이미 행사하였다면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가. 위 재판부의 판시는 부적절하나, 만일 위 판시와 같이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여도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계약자가 특별히 얻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결론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례. 우리 강의 291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익사 자살 관련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